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남자가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하루 14시간씩 노동에 시달렸죠. 차별과 멸시, 희망 없는 현실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의 집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매일 한국 뉴스를 보며 한국은 나의 스승이고 은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뒤바꾼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200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아흐마드입니다. 그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갓 태어난 딸 사리를 품에 안고 있는데 아내 이다는 출산 후유증으로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밤이 기억나요. 사리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다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어봐도 이다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빈혈이 심하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하던 일은 자카르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망고 사세요, 바나나 사세요 외쳐도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하루 먹을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사리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이다가 억지로 젖을 물렸는데 몸이 워낙 약해서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가족을 지킬 수 없겠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는데 옆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한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너도 생각해봐라. 처음엔 말도 안 돼요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이다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 어떨까요? 이다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해요? 여기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당신 치료비도 마련해야 하고 사리도 키워야 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거든요. 낯선 나라에 혼자 간다는 게 말이에요. 이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따를게요. 하지만 꼭 건강하게 돌아와야 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려면 300만 루피아가 필요해요. 그 돈이면 저희 집 1년 생활비였어요. 어떻게 구하죠? 제가 묻자 브로커는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친척들, 이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어요. 한국에서 돈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사리를 품에 안고 있는데 이상하게 울지 않더라고요. 마치 아빠가 멀리 간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사리야, 아빠가 돈 벌어서 빨리 돌아올게.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다는 아무 말 없이 제 옷가지를 챙겨줬어요.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무거우면 힘들어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2001년 11월 어느 추운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인도네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습니다. 공항 안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크고 깨끗했거든요. 자카르타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첫 인상부터 위축됐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마음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나와서 저희를 데려갔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선진국이구나. 속으로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단 지역이었어요. 공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될 거예요. 브로커가 설명해 줬어요. 숙소는 공장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한 방에 8명이 함께 써야 했어요. 침대도 없고 바닥에 이불만 깔고 자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의 코골이 소리와 낯선 냄새 때문이었어요. 고향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다와 사리는 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공장 출근 시간이 7시였거든요. 세수할 곳도 제대로 없어서 찬물로 대충 씻고 나왔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한국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국어를 조금 아는 선배가 통역해줬습니다. 오늘부터 14시간 일해야 한다고 해요. 14시간이라니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점심시간은 있죠? 제가 물어보니 1시간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첫 작업은 공장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어요.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손이 자꾸 엇나가서 선배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점심시간에 먹은 도시락은 짰습니다. 김치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더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 조장이 계속 빨리빨리라고 소리쳤거든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부스를 발견했어요. 집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들도 지친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한국 생활인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견뎌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월급날이 되었는데 사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안 주는 거죠? 물어봐도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아는 선배가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대요.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이 모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부스에서 고향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이다가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는 걸 말할 수 없었어요. 이다의 실망한 목소리가 마음을 찢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장이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쉽게 떠날 수 없었어요. 공장에 제 물건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공장 안이 너무 어수선했어요. 기계들은 그대로 있고 자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건데 자기가 일한 곳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자서 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계에 덮개를 씌우고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청소도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일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들었지만 계속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리를 거의 끝낼 무렵 낯선 한국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봤어요. 공장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혼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서 일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죠. 제 대답을 듣고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물어봤어요. 아흐마드입니다. 제가 대답하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그분은 한참 동안 제가 정리한 공장 안을 둘러봤어요. 혼자서 이 넓은 곳을 다 정리했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며칠 동안 했어요. 제가 일한 곳이니까 책임지고 정리해야죠. 제 말에 그분은 더욱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명함을 꺼내주셨어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연락하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일까요? 이렇게 좋은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공장에서 만난 아흐마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흐마드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로 한번 와보세요. 김 사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소를 받고 찾아갔는데 서울이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역시 한국은 대단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흐마드 씨, 어서 와요.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차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생활이 힘들었죠? 김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월급도 못 받고 공장도 망했고요. 김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안해요. 한국 사람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어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공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다니. 김 사장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김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마음가짐은 타고나는 거예요. 김 사장님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사 일은 전자부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공장보다는 훨씬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김 사장님이 직접 숙소도 구해주셨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쓸 수 있는 방이라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월세는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대신 열심히 일해주세요. 김 사장님의 배려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룸에 들어가 보니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도 따로 있었어요.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향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어요. 정말 좋은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다가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사리는 잘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목소리 들려주면 웃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첫 출근 날 김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새로운 아흐마드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하니 모두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이전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 회사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게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아흐마드 씨, 점심 먹었어요? 김 사장님이 매일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사장이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정훈 팀장님은 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때마다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흐마드 씨, 이해했어요? 모르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미영 선배는 점심시간마다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비빔밥이에요.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처음엔 어색했던 한국 음식들이 점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실수를 해도 혼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부품을 잘못 조립해서 전체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김 사장님은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되죠.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회사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작업 시간을 잘못 기록했는데 김 사장님이 알아채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김 사장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실수라도 숨기지 않고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더욱 신뢰해 주었어요. 성실함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작업 준비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흐마드 씨는 정말 성실해요. 동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나자 김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흐마드 씨, 월급을 올려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에 고향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월급이 올랐어요. 이다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어요. 그해 겨울 회사 송년회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회식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앞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아흐마드 씨가 우리 회사에 와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정훈 팀장님도 한 말씀 하셨어요. 아흐마드 씨를 보면서 성실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도 갔어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 모두 박수 쳐 주었습니다. 발음이 많이 늘었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에 제 얼굴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미소도 많아졌어요. 한국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3년을 보낸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충분한 돈을 모았고 이다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마지막 출근 날 김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흐마드 씨, 3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 같은 직원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행운이었어요. 저야말로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별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박미영 선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흐마드 오빠, 인도네시아 가서도 연락해요. 언제든 한국에 놀러와요. 이정훈 팀장님은 한국 서적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책들 읽어보세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왔던 곳인데 이제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자카르타에 도착하니 이다와 사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사리는 이제 4살이 되어서 아빠라고 불러줬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다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더 든든해 보이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김 사장님의 배려, 동료들의 따뜻함, 그리고 제가 배운 가치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점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한 거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한국에서 배운 원칙들을 지켰어요. 정직한 가격, 성실한 서비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 말입니다. 아흐마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가게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통했던 거예요. 매일 저녁 사리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빠가 일했던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곳이야. 사리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아빠, 나도 한국에 가볼 수 있어요? 집 거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김 사장님과 찍은 사진,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었습니다. 태극기도 하나 구해서 걸어놨어요. 손님들이 신기해했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제 두 번째 고향 나라의 국기예요. 한국에서 받은 책들도 소중히 보관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한국어 실력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직원도 고용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경영 철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고 정직하게 일하세요. 사장님은 한국에서 뭘 배워온 거예요? 직원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웠어요. 5년이 지나자 제 사업은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가게로 소문이 났어요. 아흐마드네 가게에 가면 절대 속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다도 한국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한국이 정말 고마워요. 사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대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나요? 사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항상 들려준 한국 이야기 때문이에요. 아빠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딸에게 이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특히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은 IT 기술이 정말 발달한 나라잖아요. 사리의 꿈이 구체적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이다와 상의해봤습니다. 사리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이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면 사리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딸을 그렇게 먼 곳에 혼자 보내도 될까요? 이다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사리도 그럴 거예요. 사리의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한국어도 틈틈이 공부해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대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설렜어요. 제가 일했던 그 나라에서 딸이 공부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사장님, 제 딸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김 사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리가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 알게 됐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김 사장님 같은 분들이 있는 나라에서 배우고 싶어요. 아빠를 가족처럼 대해준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사리의 말을 들으니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에게까지 전해진 거니까요. 컴퓨터 공학을 배워서 나중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리의 꿈이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사리에게 당부했어요. 한국에 가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아빠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사리의 대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리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아흐마드네 딸이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정말 대단하네. 아빠의 한국 사랑이 딸에게까지 전해진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사리의 인생 방향을 바꾼 것 같았어요. 출국 전날 밤 사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아빠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했어. 아빠가 만난 김 사장님 같은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사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인천공항에서 사리를 배웅할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 제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왔던 공항에서 이제는 딸을 떠나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사리야, 건강하게 공부하고 좋은 사람 되어서 돌아와. 사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아빠처럼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워올게요. 사리가 한국에 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매주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데 사리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교수님들도 외국인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사리의 말을 들으니 제 경험과 비슷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김 사장님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아빠 딸이라고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했습니다. 사리는 한국에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래요. 정말 공정한 나라예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공정함을 사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요. 벽 한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사리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책장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역사책, 문화책, 그리고 한국어 교재까지 있어요. 이다도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여보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이다가 대답했어요. 사리와 전화할 때 한국어로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도 매일 한국 뉴스를 봅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신문도 읽어요.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인정해줘요. 아흐마드 씨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져요.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면 더 자세히 설명해드려요. 제 사업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원칙들을 지키면서 운영하다 보니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흐마드네 가게가 제일 믿을만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직원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고객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돼요. 사리가 방학 때 잠깐 집에 왔을 때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그렇게 많이 배운 거야?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성실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자세도요. 사리의 대답에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사리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집에서도 가끔 한국어로 이야기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신기해요. 졸업하면 뭘 할 거야? 제가 물어보니 사리가 대답했어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IT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매주 일요일 저희 가족은 함께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이다도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가족 사랑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2001년에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전히 자카르타 시장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준 것 같아요. 사리의 미래도 이다의 행복도 모두 한국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지금 우리 집에는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한국을 평생 은인이자 스승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한국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저희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